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왜 이렇게 어색하세요? 아니, 히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이제 슬기 형이나 진성이 형, 뭐 캐리그 보시는 분들은 워낙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는 슬기 형 보고 야, 저 사람 누구냐? 이러면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만 해주세요. 저는 풋볼의 코치 이슬기입니다. 수비형 미드필더였고 현역이. 네, 수비형 미드필더였고요. 진성이 형은 이제 별명이 황카카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뭐 저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봤던 네. 황카카 황진성입니다. 제가 이제 두 분을 왜 모셨냐면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할 거예요.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23라운드 사수홀로랑 경기했는데 여러 가지 기록도 있습니다. 하나가 스프린트 평균 속도가 양팀 통틀어서 제일 빨랐어요. 33.82km가 나왔는데 센터백이 이 정도 스프린트 속도가 나와서 경기에서 제일 빨랐다. 이거는 두 선수들 봤을 때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 대박이죠. 이거 어떻게 이렇게 쉽지 않죠, 이게 사실. 55분쯤이었나? 공을 상대 진영에서 이랬는데 김민재가 갑자기 뛰어 올라와서 압박해가지고 소유권을 탈취하는 장면이 있었어요. 그리고 76분에 뭐 수비 상황에서만 스프린트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김민재가 튀어나와가지고 드리블로 질주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진성이 형한테 일단 묻고 싶은 거는 형은 공격형 미드필더잖아요. 근데 센터백이 저렇게 튀어 올라와서 빌드업에도 관여가 되고 속도적인 측면으로 커버해주면 같이 뛸 때 좀 어떤 느낌을 받나 좀 궁금해요. 같은 팀이면 너무 좋죠, 사실.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을 때 수비가 뒤에만 쳐져 있으면 뭐 사실 풀어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킥이 날라오고 네. 그럼 상대방한테 또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럼 또 수비를 해야 되니까 싫은데 네. 이제 공간이 비었을 때 수비가 저렇게 앞으로 툭툭 나오면서 볼을 받아주고 이게 또 풀리면 우리가 또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니까 미드필드 입장에서 나의 역할이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다른 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. 그러면 반대로 상대 수비수가 이런 선수면요? 아 그러면 좀 짜증나죠. 네, 왜냐면 수비는 원래 수비 쪽에만 있어야 되는데 네. 갑자기 내 뒤에 공간이었는데 빠져 들어가서 얘가 좋은 장면을 만들어. 이게 약간 내 책임 같고 얘를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지 수비할 때. 패싱 네트워크를 보면요, 김민재 선수가 살짝 왼쪽으로 올라가서 김민재 선수부터 이제 빌드업이 엄청나게 잘 돼요. 양팀 통틀어서 공을 갖고 플레이한 횟수, 뭐 터치도 이날 김민재 선수가 119번으로 제일 많았었는데 슬경 입장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 바로 밑에 있는 이렇게 뛰는 선수가 터치도 많고 빌드업에도 이렇게 관여가 되면은 당연히 편할 것 같은데 실제로 뛰었을 때는 장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? 만약에 제가 저를 지나쳐 가면은 네. 사실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. 그쵸.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막아주면 제 실수까지 다 커버해 주니까. 네. 근데 반대로 제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수비에서 자꾸 뚫리면 저까지 이제 같이 피해를- 욕먹지. 네, 같이 욕먹어요. 그게 제일 짜증나. 사실 아까 저희가 김민재 선수가 76분에 공 몰고 올라갔을 때 이거 김민재가 대단하다 잘했다 했지만 형이 그 얘기했죠. 이거 팀적으로 좋은 거다. 스팔레티가 잘 만들었다. 네.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? 그러니까 그 김민재 선수랑 스팔레티 감독이랑 딱 공합이 잘 맞는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잘 치고 나와도 어떤 감독은 치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감독들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구조를 잘 만들어냈고 그리고 최근 이제 트렌드는 사실 뭐 수비 공격 뭐 딱 분리시키지 않고 네. 누구나 공격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잖아요. 그런 거로 봤을 때 왜 나폴리가 1위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수비 전환 속도가 김민재도 빠르지만 다른 선수들도 보면 굉장히 빨라요. 공격 전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봤을 때 스팔레티 감독이 네. 정말 좋은 팀을 만들어냈다. 근데 라고 보여집니다. 그냥 일반 축구를 안 했던 시청자가 봤을 때는 아 이거는 김민재의 성향이 좀 공격적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로보트카랑도 약속이 돼 있는 네, 부분이고 맞아요. 팀적으로도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다. 네. 진성이 형이 봤을 때도 이거는 김민재 선수는 감독이라던가 팀과 궁합은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봐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왜냐면 공격적인 성향이 갖춘 선수인데 막 못 나가게 하면 이게 엄청 스트레스잖아요.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나갈 땐 나가되 김민재가 나갔을 때 누군가 커버해주고 이런 게 좀 유기적으로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이게 수비수한테 그것을 알아서 감독이 실제로 경기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긴 맞아요. 한데. 근데 유럽 대부분의 감독들이 김민재를 되게 인정하잖아요. 예, 맞아요. 그런 부분들이 이런 공격 본능 때문인 것 같아요. 사실 수비수들이 보통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걸 사실 두려워하거나 네.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라모스나 그런 부분이 사실 더 인정받는 것들이 네. 이렇게 공격 상황에서 이렇게 수비 한 명이 치고 나오는 그것만으로도 네. 공격에서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. 요즘 현대축구 그 얘기 하잖아요. 공간 네. 구획을 굉장히 좁게 네, 둬서 맞아요. 그 공간에 숫자 확보를 어떻게 많이 하느냐. 근데 맞습니다. 이게 나폴리가 4-3-3 쓰는데 순간적으로 김민재가 올라갔을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인 형 입장에서도 줄 곳도 많아지는 거고 뒤에도 내가 공을 뺏겼을 때 거리도 짧아지니까 좀 적극적인 패스하는 것도 좀 자연스러운 거고. 사실 이것들은 설명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, 실행하는 게?
아 그게 저희 팀도 계속 욕을 하고 있지만 네. 그게 거의 불가능하고 이게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거랑 비디오로 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. 비디오로 봤을 때는 공격수가 저렇게 떨어져 있는데 왜 못 치고 들어오지? 근데 경기장 안에 들어 선수들이 느끼는 거는 저 선수가 빨리 달려올 것 같거든. 그치. 빨리 붙을 것 같고.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이런 것들을 판단을 잘 하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잘 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공격하는데 이점도 많이 있고 사실 나폴리 같은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공격수들을 좀 더 깊이 전진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거죠. 만약에 형이 같이 김민재 선수가 뒤에 있고 이런 나폴리 같은 팀에서 뛰었다면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도 뭐 당연히 훨씬 편하겠지만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가 이런 부담은 덜 할 것 같다. 이런 쪽으로 더 장점을 살릴 수 있다. 이런 게 있을까요?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예. 조금 그런 마음의 안동감 같은 거 좀 있을 것 같아. 내가 좀 뚫려도 뒤에서 막아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고. 근데 나는 공격형 미드필더다 보니까 예. 사실 좀 이제 거리가 있어서 조금 뭐랄까 직접적으로 연계된 직접 체감까지는 부분은 사실 아니구나. 없지만 예. 내가 사이사이로 움직여서 볼을 받으려고 할 때 예. 김민재라면 볼을 나한테 줄 수 있겠다.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일 것 같은. 그러니까 미드필더 거쳐서 오는 패스뿐만 아니라 김민재가 나한테도 줄 수 있으니까. 한 단계 건너서. 이런 볼 있잖아요. 상대방이 뻥 걷어냈어. 예. 그러면 김민재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든 살려서 우리 편한테 연결해준단 말이에요. 예. 근데 뻥 오면 같이 뻥 걷어내는 수비수 있단 말이에요. 거긴 솔직히 거의 대부분이 그러잖아. 아니 근데 보통의 감독들이 그걸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쓸데없이 주닥 잘리지 말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이게 그냥 축구 팬들이 걷어내, 봤을 뭐 때는 그렇게 걷어내는 장면들이 아니 그냥 잡고서 옆으로 주거나 하면 되는데 생각하는데 어려워, 그거. 진짜 이게 어려워. 꽤 프리미어리그 봐도 그냥 걷어내는 선수들이 네. 훨씬 많잖아요. 근데 제가 케이포 감독 잠깐 해봤잖아요. 예. 걷어내는 게 차이 낫더라고. 아우 저도 뺏겨가지고 골 먹고 막 이러면 짜증 나는데 예. 김민재 보면 뭐 물론 실수도 있지만 예. 대부분의 패스를 연결시켜주고 머리로 와도 연결시켜주고 어렵게 와도 연결시키고 하니까 미드필더 입장에서는 더 뛰어내려갈 거를 더 적게 뛰어내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체력이 많이 세이브되고 이 한 명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그럼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야 김민재 수비 잘한다. 야 공격에서도 적극적이다 뿐만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네, 체력 네. 세이브. 요즘엔 그래 나폴리 쪽이 좀 널널하긴 한데 초반에 월드컵 전에만 해도 김민재 계속 나왔잖아요. 네. 그럼 이게 감독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. 아니, 그것도 그렇고 어.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네. 매 경기마다 저런 퍼포먼스 스프린트가 특히나 많은 선수가 네. 아 이거는 육체적으로 너무 타고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체적인 능력이 진짜 타고나는 느낌이 있어요. 그거는 아버지 보셨다면서요? 네, 제가 스카우트 할 때 우연히 봤는데 네. 누가 봐도 김민재 아버지더라고요. 근데 저도 보자마자 그걸 느꼈어요. 근데 옆에서 다 김민재 아버지다. 타고난 것도 있다. 네, 그 상체가 유전적인 게 오. 아버지도 축구하셨으면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. 그 운동선수 부모님으로 원래 유명하니까 네. 김민재 선수가 저희가 뭐 나폴리 이야기 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는 그냥 잘하는 것도 있다. 김민재가 잘하는 거 타고난 것도 있다. 그리고 팀적으로도 좀 잘 맞는다. 그리고 동료들도 충분히 호흡도 잘 맞는 거고. 그러니까 이 스팔레티 감독이랑 너무 네. 잘 맞는 것 같아요. 저는. 밀고 나와서 가끔씩 뺏기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럼요. 근데 그런 장면을 문제 삼아서 너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했으면 네. 김민재의 장점이 완전히 사라졌을 것 같은데 네. 사실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저렇게 계속 하는 거잖아요. 어. 그런 부분도 팀이랑 감독님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선수랑. 시아모일 나폴리에서 안토니오 카사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김민재 화성에서 온 것 같다. 축구 선수 칭찬할 때 쟤 외계인이다. 예전에 호나우진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. 외계인이라고. 그 정도로 카사노가 높게 평가를 했고 나폴리 매거진의 다니엘레 아다니 이분이요. 국가대표 센터백이었대요. 이탈리아. 현재는 이제 해설위원인데 쿨리발리가 세계 3대 센터백 중 하나로 평가받았는데 그의 빈자리는 김민재로 인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채워졌다. 아까 그 얘기 있습니다. 로포트카가 빌드업하고 안기사가 전진할 수 있는 이유? 형들이 말한 것처럼 김민재랑 라흐마니를 엄청 신뢰하기 때문이다. 이건 미드필더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. 그 볼 간수가 되고 일단 네. 패스 정확도가 높으니까 마음 놓고 올라올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면 자꾸 제가 밑으로 빠지게 돼요. 이 볼을 빨리 더 가까운 데서 받으려고. 근데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걸 완벽하게 해내니까. 대부분의 수비수들이 미드필더보다는 발기술이 조금 떨어지잖아요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가 또 접근해서 볼을 빨리 받아내는 건데 음. 근데 그런 것까지 김민재가 하다 보니까 음. 자연스럽게 수적 우대가 무조건 되는 거죠. 이거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. 코리엘의 나폴리 로마 소식 메인으로 다룬다고 하는데 여기가 가제타랑 투토와 함께 이탈리아 3대 스포츠 일간지 중에 하나래요.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본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김민재 팀 내 최고 평점 공동 1위였고요. 흐비차 오시멘도 득점 기록했는데 평점 8점으로 공동 1위였고 한국의 만리장성 더 그레이트 월 오브 코리아 김민재를 뚫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. 만리장성은 뭐야? 중국이 아니야? 네.
이거 만리장성 말고 뭔가 다른 거. 거북선 이런 거. 한국의 거북선? 통영이잖아 또. 맞네. 약간 다 막아내고 이러니까. 네. 자, 오늘 진성이 형과 슬기 형과 함께했고요. 여러분 이렇게 선수들의 시선으로 해외 축구 선수들 평가하는 거 히풋에서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히풋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